조개탄이나 번개탄 또는 연탄 같은데 톱밥이나 종이 펄프를 합쳐 가지고 만든다 그랬죠. 여기다 콩기름 같은 걸 더하면서 참숯이나 목탄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불이 잘 붙는다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양초 같은 거를 가지고 분말이나 또는 입자 형태를 심지 있는 거 없는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거나 참숯 가루를 만들어서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거나 종이 톱밥이나 펄프를 섞어서 불 붙이는 용으로도 거기다 기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조개탄이나 연탄, 번개탄에다가 참숯이나 이런 목탄 이런 가루를 넣어서 보다도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번개탄은 작은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불붙인 용어로 하는데 방송국에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참숯 같은 것도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착화탄으로 만들거나 참숯 목탄에다가도 종이펄프와 어떤 톱밥을 섞어서 만들면 어떤 잘 탈 거라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솔잎가루 같은 거 냄새를 입혀줄 수 있는 거라면 대박 날지. 그래서 스모크 향이라든지 향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것은 향을 입혀준다는 개념은 참숯이나 목탄 이렇게 음식용 이렇게 탄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는 다 된다는 향을 입혀주는 구조. 인공적인 향도 좋지만 좀 자연적인 향이 나겠죠. 인공적인 향은 아무래도 역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스모크 향도 나쁘진 않다. 스모크 향도 하거나 거기다가 각종 여러 가지를 첨가시켜서 향을 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솔잎, 예를 들면 솔잎, 예를 들면 수천 가지도 될 텐데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필요하면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박하향도, 라벤더 향도 있고 온갖 종류 향이 다 있을 텐데요. 솔잎 향도 있고 스모크 향도 있고 또는 거기다가 약간 불맛이 나는 향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향을 첨가해 준다는 게 자연적인 거나 인공적인 거를 해가지고 향을 첨가시켜서 참숯이나 목탄 이런 걸 만든다. 조개탄이나 이렇게 번개탄 또는 연탄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가에서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숯 같은 거를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불 붙이기가 쉽게 참숯 목탄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참숯을 이렇게 가루나 입자 구조로 만들어 불 붙이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어떤 참숯이나 목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접대 한번 보여드렸었죠. 집에서 이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철망 같은 걸 놓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참숯 목탄 넣고 콩기름 부으니까 좋더라고. 타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 약간 집에서 만드는 용은 참숯이나 목탄을 좀 작게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잘 탈 거예요. 현재 있는 참숯이나 목탄을 작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잘 탄다. 이만한 크기라든지 현재 참숯이나 목탄은 규격화되어서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음식점에서나 그렇지 캠핑용으로 작게 만들어 놓으면 잘 탈 거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작은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펠럿, 그렇죠. 화목난로에 들어간 펠럿 연료에다가 콩기름을 넣어서 만드시면, 콩기름이나 기름을 넣어서 타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도, 이런 펠럿 종류에다가도 향을 입혀주는, 이런 향을, 솔잎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입혀서 음식 조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만약에 솔잎가루다 또는 스모크 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알갱이나 액상 형태로 쫙 넣어가지고 그걸 섞어주면 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의 제품도 캠핑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렇게 약간 천연적인 게 더 낫겠죠. 먹는 음식 인공적인 건데 만약 해가 없다면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제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액상 형태로 하시면 좋은데 그걸 뿌려가지고 음식점에서 추가적으로 뿌려서 스모크 향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향을 솔잎 향을 만들어낸다.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숯불 향이 맛이 나도록 음식에다 약간 그런 첨가제, 이런 첨가제를 파는 아닙니다. 뭐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캐비어 같은 것도 튀겨서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란 알이라든지 날치알, 그 영미리알을 튀겨갖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편수도랑 이정현 씨가 가수 하시던데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개인적으로 쓰신 건 상관없지만 성업하는 곤란합니다. 거기다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 라면에 이렇게 넣는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생선뼈 분말을 익혀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넣는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뭐 칠면조나 닭 같은 거 뼈나 부산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에 첨가하는 용으로 육수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네. 그다음에 치즈 같은데 두부 또는 치즈 두부 이런 카이막 같은 거 터키 그다음에 오뎅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생,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추가해서 뭐 치즈 만들 때 다양한 해산물도 들어가 치즈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두부도 그렇고 오뎅도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돼지고기 오뎅,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낙지, 쭈꾸미 오뎅, 그다음에 장어 오뎅, 뭐 이렇게 연어 오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떡 같은 데다가도 우리나라에 뭐 가래떡, 떡볶이떡, 모든 형태의 떡 같은 데다가 뭐 시루떡, 백설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생, 고등어, 참치, 햄소스 이런 걸 넣어서 제조합니다. 또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도넛 같은데, 도넛이나 핫도그 이렇게 피복 입히잖아요. 거기다가도 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도넛 같은데, 식빵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생, 고등어, 햄소스 넣어서 만든 방송까지 하시더라고요. 다른데 식당이나 이런데 외국의 식당에서 혹시 거기서 그걸 다른 이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문의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시켜가지고 식당에서 만들라고 그래고 장성에 소개를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만든다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요. 그래서 어디 다른 회사 제품이 해서 만들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거기 넘기고 방송에 이것을 표시해 방송에서 그걸 소개해서 그쪽에서는 그래서 마음대로 물건을 써도 된다.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것을 수입을 해갖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썼다. 지적재산권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치즈나 이런데, 또 두부나 이런데, 그 다음에 오뎅 같은 데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로,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조이사, 파마산, 정천에 할라방, 귤청, 자몽청 다양한 것들 치즈나 뭐 치즈 두부에다 치즈 넣어도 되죠. 오뎅에다 치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치즈 간장도 내기를 말씀을 드려요. 치즈 넣고 간장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조리대 간장, 조리대 식초, 조리대 물엿, 쌀엿, 조리대 꿀, 조리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대 피시 소스, 조리대 피시 소스 넣거나 카레가루 넣고 마요네즈 피시 소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피시 소스를 튀기거나 익히거나 삶거나 그래도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익혀서 이렇게 피시 소스 만들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염소고기도 되고 칠면조 고기도 이렇게 육고기로 만든 피시 소스 생으로 만들거나 익혀서 만들거나 하시면 제 기술에 이걸 이제 피시 소스하고 섞어주는 맛.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도 차를 많이 만들어요. 홍차나 녹차나 이런 보이차나 모든 차 종류를 튀겨서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살짝 씻어가지고 덮어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훨씬 맛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로스팅해서 물로 한번 씻어주고 하면 훨씬 맛있는 온도가 되는데요. 로스팅할 때 중간에 나쁜 기름 나오면 살짝 물로 씻어주고 다시 볶아준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프레시합니다.
커피를 콩기름이나 튀겨가지고 기타 기름에 튀겨서 만들고 물에 한번 씻어주고 기름이 많으니까 그걸 다시 후라이팬 옮겨서 덮어주고 이렇게 볶아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볶음길이나 각종 곡식가루를 첨가하는 방법. 방송가에서 유지태 씨가 광고하는 보리 단백질 이 부분도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라는 것. 곡식가루를 첨가해서 다른 맛을 만들어내는 이런 원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하셨다라는 거죠.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하나 각종 허브차들을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 거기다가 방앗깻잎을 넣어준다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조리대 가루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자철, 레몬천,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뼈, 귤오리,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유성, 파마산, 치청, 천혜, 헐벗, 균청, 자몽청, 치즈나 이렇게 초콜릿 이런 다양한 생크림 종류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즈 만드시거나 우유를 넣어서 치즈를 만드시거나 생크림 또는 휘핑크림도 괜찮은데 치즈, 두부 이렇게 오뎅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술을 넣어서 술을 넣어가지고 맥주나 술을 넣어 카이막, 치즈, 두부, 오뎅 같은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육포 같은 데다가도 술을 넣어가지고 만든 육포, 어포도 그런데 어포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지포 같은 데다가 오리기름을 묻혀봤더니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오리기름을 묻혀가지고 지포를 유통하시면 제 기술. 육포도 그렇고요, 어포도 그렇고 오리기름을 섞어서 만들면 진짜 짱맛.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같은 거를 약간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고 소금 설탕 넣고 끓이면 곧바로 고추장이 되는데 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가루가 진간장, 참치 액젓 이런 것들을 기타 다른 뭐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뭐 치즈를 넣어도 되고 치즈 넣는 이런 고추장, 된장, 간장, 마요네즈를 넣거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즈를 넣어갖고 간장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마요네즈도 그렇고 카레가루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리대 가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리대 액상이나 과일청과 과일청, 맥주나 술이 들어가서 고추장, 된장, 간장, 물엿, 쌀엿, 식초 만드시면 식초도 끓여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고추장 만드시는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인데 방송가에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뭐 외국의 유명 셰프도 이렇게 고추장에다가 유자청 제걸 보신다는 거군요. 방송가에도 보면 외국 셰프분들도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넣고 주한미 대사관서 그 다음에 오스테라 관광청, 카이스트 이런 데 제 기술 다 나와요. 하나 같은 데도 대기업들도 광고를 낸데 다 나오고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장을 덧대자는 유리창이 보석상 깨져서 털리니까 그럼 유리창 플라스틱장 덧대자야 아니야 그걸 그대로 내시더라고. 서울시에도 하시고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시고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처리하는 것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열이 이제 너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서 여러 개로 분할하는 자동차 격벽 처리를 하고 언오프 시키고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딱 전기 산소 차단시키고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전기양을 그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가 방식 약의 연료양을 틀리게 해줘가지고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행체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한 개만 쓰는데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2개 쓰는데 6개를 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연료를 각각 강중량으로 틀리게 준다는 거죠. 그 연료가 뭐가 됐든 자동차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휘발유에다가 이게 자동차에다 산소통을 같이 넣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때 쓸 때 섞어주는 거죠. 이것도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도 좋아요. 비행체나 배 같은 데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가 불안가스가 2대1이잖아요. 그걸 섞어준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불안가스를 이렇게 2대1로 돼 있던 것을 2대1.2, 1.3, 1.4 이렇게 변경을 산소를 어떤 형태로도 조금이라도 추가시켜서 변형시킨 형태의 연료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휘발유나 뭐 일대 실도 된다는 거죠. 예, 수소, 일산소. 그걸 이제 각각 쓸 때 갖고 다니면 터지잖아요. 쓸 때 섞어주는 개념. 연료가 소기가 됐든 뭐 가스가 됐든 뭐 쓸 때 섞어준다는 거죠. 비행체 연료로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비행체 연료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우라늄, 톨륨, 우라늄 것도 원자력 발전할 때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나 가루 구조를 태워서 솥을 수천개로 만들거든요. 소수자를 많이 물 끓이는 소수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한때 그래서 물을 합해줘 가지고 증기 발전하면 좋은데요.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 석유 발전 이런 데도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발전 구조를 할 때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폭발 구조가 없게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석탄 발전할 때, 석유 발전에도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섞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산소만을 추가로 또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꼭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종 연료를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석탄 발전할 때 석탄 증기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휘발유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석유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비행체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그 연료가 석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항공유가 있다 거기다 산소통, 수소산소통을 갖고는 그때 각각 섞어줄 수 있다 그랬죠. 수소든 산소든 산소통을 넣어서 각각 섞어준다. 그러면 파워가 세진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섞어줄 때 단독 또는 2개 또는 3개를 합해서 하시면 제 기술은 뭐 선박에도 쓸 수 있는데 방사능 염려가 없는 군사적인 부분은 좀 괜찮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제 연료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좌우 프로펠러를 이렇게 해서 주행하는 기술로도 왼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소실에도 이쪽 연소실에는 적게 조금 많이 주고 있어요.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로봇이나 비행체 또는 선박 이런 데 자세를 제어할 때 가로세로 레버를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정기적인 힘이다. 그러면 거기서 틀리게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들 때 데이터 학습 사람처럼 이걸 들 때 어느 정도 전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숫자로 변형시켜 가지고 프로그램 자동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휴머노id 로봇 할 때 좋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틀린 힘을 왼쪽에 틀린 힘을 오른쪽에 틀린 힘을 부분적으로 틀린 전기 힘을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제가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가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전파 여기다 주파수 해당되는 주파수 여기다 탁탁탁탁 걸어주는 이런 안테나 방식 이런 거 하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수신이 잘 됩니다. 뚜렷하게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나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거나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이나 열을 이쪽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리층이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빛을 전기로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시면 저기서는 구름 같은 데도 제가 물이 많이 있거나 마른 구름에는 번개가 안 생기는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은 전리층이라든가 그 밑에 층에서 전기가 전도된다. 거리가 멀어져도.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수분이 좀 많으면 이게 그 구름에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수분이 습도가 높으면 따라서 번개가 치기가 되게 쉽다. 마를 때보다. 그래서 우리가 젖은 손으로 전기 만지지 말라고 그러거나 물이 흘러 때 전기 흘러가 감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거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같은 안테나 같은 구조에 또는 통신칩도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하나의 위성 통신이다 그러는데 스카이라이프라는 안테나가 여러 개, 10개짜리 또는 5개짜리가 있어요. 각각 틀린 전파를 잡는 기술. 또는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하거나 10번까지 하거나 이런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차량의 안테나도 여러 개 있거나 라디오, TV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그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는데 유선이나 무선이나 그렇습니다.
하나의 TV로도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라디오도 그렇고요. 하나의 데스크탑으로도 이렇게 무선이나 유선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아예 개념을 쓰시면 저기 뭐 신호만 처리해 주면 될 텐데 안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의 제품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내서 TV도 그렇고 전화 무선 전화기도 그렇고 모든 제품을 기판을 여러 개 넣어서 여러 개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와이파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볼록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정복하는 군사적으로도 위에서 태워버려도 되거든요. 군사적인 것도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태양빛을 정복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거나 해수 담수하는 기술에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팝니다. 물은 거기서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해수 담수하도 만들 수 있는데 증발을 할 때 그 물을 거둡니다. 밑에 소금을 팔고 하다 한번 배 같은 데도 물 끓여가지고 담수를 넣고 소금을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으로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또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한다. 또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걸 알고 이제 전기를 살짝 걸어주는 방식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면 전기로 빛이 전환되는 일이 높은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이게 바닷물이나 소금에다가 금속판을 넣어주고, 알루미늄판이나 금속판, 이렇게 구리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는. 전선을 많이 연결하면 더 좋아요. 걸어주면 이게 특히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도 같은 기술 구조를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금속판, 이렇게 구리판이나 금속판 넣어주거나, 구리 알갱이,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거나, 바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물 플러스 금속을 합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다가 어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군데서 빛을 이렇게 증폭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창문이나 유리창이나 카메라 구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카메라의 렌즈에 이 바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증폭하거나 오목한 홈을 봐서 증폭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일단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빛을 갖다가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 빛을 갖다가 정폭하는 구조로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오목한홈을 파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태양빛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난방과 물을 데운다든지 공기를 데운데 발전하는 데 음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오목한홈을 파준다는 거죠. 오목한홈을 파서 히터기나 뭐 냉장고, 에어컨에 금속으로도 들어가고 화목난로 금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열을 증폭한다는 거죠. 방송 뭐 조명의 반사판으로 들어가거나 스피커에 들어가 스피커 확성기 같은데 오목한홈을 파서 음을 증폭하거나 기타 바이올린에 이렇게 오목한홈을 파서 밑에다가 음을 증폭하는 구조로 뭐 오목한홈을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가 들어간다. 이따가 그 기타나 뭐 어떤 그 바이올린에 그 나오는 구멍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작고 큰 음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악기의 금속 구조, 유리석 연거든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기타 쪽 바이올린 쪽에도 뭐 철사나 뭐 철근 모든 금속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쇄 잉크나 어떤 페인트, 그림 물감에도 저도 100% 그거 넣어서 쓰고 있는데 그 색이 틀립니다. 색이 환해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제, 불스원샷 만드는데 그거 쓰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네네. 부탁드려요. 노르페인트, KCC가 됐든 이런 사마 페인트 같은 페인트 회사에서도 제발 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뭐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방청제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청구조에도 들어갑니다. 모든 실구조에 들어갑니다. 금속 구조나 플라스틱 또는 고무 제조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그물 제조하는 데도 들어가요. 그물이나 낚싯줄 제조하는 데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낚싯줄을 꽈가지고 낚싯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라미드 소매 안에도 금속 같은 걸 꽈가지고 아라미드 소매는 방탄 구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루 금속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돌가루를 넣어줘서 아라미드 소매 안에 아라미드
스판덱스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을 넣어주는 기술인데요. 카본 소재 같은데 거기다가도 합성소매 나일론 뼈대로 가로 세로로 들어간 입자 가루로 들어간 이런 기술이 되거나 카본 소재를 컬러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입자 구조나 가루 구조로 들어간 금속에서 염색해서 안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풀한 카본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 색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카본 소재 안에 금속 뽀대를 가로세로 넣어가지고 금속 알갱이 이렇게 가루 구조를 넣어서 그렇게 하실 때 다양한 소재가 양아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 같은 것은 고무 제조할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나 플라스틱 이렇게 금속 제조할 때도 칼 제조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고무, 플라스틱, 금속, 철근과 철사 이런 거 유리석용 코팅제사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페인트 자체에 딱 코팅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자동차를 도장을 하시거나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면 처음 색깔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바래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깨끗하게 사용하고 팔았거든요. 이 기술을 현대 기아차나 토요타나 GM이나 어떤 데서도 사용하고 볼보나 사용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폭스바겐이나 어떤 데서도 뭐 그렇게 페인트 가스관이나 가스 탱크에다가도 이런 페인트 코팅을 해서 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만들고 페인트 자체에다 놓고 그 위에 여러 개 코팅 구조를 두면 훨씬 더 좋다. 철사나 철근에다가 페인트 코팅을 한다. 기타 다른 금속에다가 페인트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하면 부식이 잘 안 된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이나 통신선 이런 광소묘선 이런 구조에도 유리석 합성소매 실이나 모든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뭐 더 전기선이나 이런 데도 전기선이나 이런 건전지 같은 이런 모든 배터리에도 절연 구조를 좀 넣어주면 되는데 절연 테이프 같은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그러면 혹시 방전이 잘 안 돼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절연 테이프 같은 방식으로 절연을 좀 준다는 거죠.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돼.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흑연 소재 단독으로도 이게 수십 개 넣어가지고 흑연 소재로 만들어도 건전지가 만들어진다. 2차 전지도 음극재가 흑연이잖아요. 그걸로 만들어도 2차 전지 만들고 1차 전지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 그것도 하나처럼 볼 수 있어요. 연고 자석도 모토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 자석을 거기다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좀 링식으로 두툼한 부분이 들어가죠. 그럼 파워가 증폭됩니다 모토에. 그래서 이거를 연고 자석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도 돼. 그렇게 하면 연고 자석이 파워가 세집니다. 연고 자석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가루 구조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도 양아치 할 수 있고요. 납축전지나 이런 데도 흑연 소재로 만들어도 만든다는 거죠. 납축전지나 1차 자동차 2차 전지 연료전지를 생각하는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일체 음극재 양극재를 여러 겹 수십 겹으로 어떻게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 또는 수십 겹 수백 겹도 되지만 이 가루 구조부터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2차 전지에 서로 금속이 틀려서 전기 전도도가 틀림으로 스파크 화재가 난다는 이제 원리를 따라서 이론을 따라서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크기를 틀리게 해서 PM 반도체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모터의 정류자를 철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쇼트가 일어나 전기 전도가 틀려서 구리 막대에다가 코일을 감는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그런 거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가지고 열에 강한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콘덴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수십 장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을 겹쳐서 배터리를 만든 금속 배터리 개념을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들어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걸로 다이오드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리나 이런 데, 철사 이런 데, 알루미늄,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만 굴러서 하시면 부식이 잘 안 돼요. 여기다가도 금속을 이렇게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틀리게 넣어주면 이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 전기가 왔다 하면서 약간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반도체 코일을 통신 회로나 전기 회로로 들어가거나 카페시타,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딱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대중소 이렇게 걸어주면 피복 없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주파수 방식.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뭐 이렇게 바닷물이나 소금물에다가 금속 같은 거 이렇게 판을 넣어주고 이렇게 전기를 전기선에 연결해서, 전기선에 많이 연결할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셔도, 유튜브에서 따라서 하시던데 이것도 전기를 걸어줘야만 이렇게 전기가 전환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어떤 배터리 만드셔도 되고,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적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데서 일반 파워뱅크로도 되고, 아니면 파워뱅크나 이런 전 기판 구조에 있어서 또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1개에서 갖다 쓴 데도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5개 틀리게 만들어주는 구조.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로봇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갖다 쓰는 구조. 전기양을 작게 해도 갖다 수 있고 많이 더 갖다 수 있고, 부분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는 틀리게 각 부위를 담당하는 배터리들이 있겠죠. 전기양을 틀리게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충전도 빨라, 이런 방법. 왜냐면 배터리가 10개, 100개였을 때는 틀린 거예요. 그것도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은 각각 연결해서 언어폭 구조를 20개에서 갖다 쓰는지 10개에서 40개 갖다,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이걸로 중폭과 감압을 이루어 주는데요. 파워뱅크 같은 데서도 안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다면, 이렇게 전선을 각각 배터리 1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각각 전기선 연결해주고, 언어폭 구조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라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주거나, 12.5V, 30V, 60V, 120V, 220V 틀리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주는 구조. 그래서 전기를 축적하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전기를 축적해 놓으면 좋죠. 또는 배정량 110이나 220을 연결해서 하이브리드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인버터 발전기나 이런 발전기 구조는 파워뱅크에서 전기양을 많고 적음에 따라서 12.5V 이렇게 60V, 30V 이렇게 틀리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간단한 구조를 좀 보면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서 배터리가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1개에서 갖다 쓰냐, 2개에서 갖다 쓰냐, 3개에서 4개에서 갖다 쓰냐,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앰프 같은 데도 전 세계 모든 기판 구조와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판에서 콘덴서가 됐든 이렇게 금속 콘덴서,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같은 데도 현대 기아차 이게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조명이나 이런 형광등 같은 데도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을 해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할 때는 다양한 방법인데, 아까 지금 그와 같이 배터리가 있어서 전기를 축적해서 거기다 공급을 하셔든 방법은 다양해요.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서 전류를 틀리게 흘려 보내서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든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형광등 이런 조명 이런 것들을 30W, 60W, 15W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전조등에도 그렇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LED 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램프 반도체 소자가 40개 있다 그러면 20개만 연결한다든지, 전기를 10개만 40개만 한다든지, 전기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주거나, 거기다가 각 소자에다가 램프다, 일반 램프 방식도 돼. 램프다 그러면 거기다가
램프에다가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램프의 사이즈를 램프나 이런 소자의 사이즈, 빛이 발광하는 소자의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면 보다 강하게 빛이 나는데 자동차 전조등 또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광소미 끝단만을 가지고 수십 개나 수백 개를 해서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걸로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전구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캐릭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온갖 종류도 만들 수 있어요. 광소미 끝단만을 가지고 네온 사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떤 작은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게 해서 색깔을 다 넣어가지고 네온 사인을 그 안에 수많은 작은 구조의 전구가 들어가 있고 네온 사인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요. 언오프식으로 깜빡깜빡해도 되고요. 그것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광고판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디스플레이판으로도. 그래서 그 광소미 끝단을 가지고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필름식으로 만들어서 특히 뭐 카페 창문에 붙여갖고 화면을 표시하거나 글자로 표시하거나 광고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판을 만들고 언오프 구조를 빛을 깜빡여가지고 빛을 이렇게 색깔을 조합한다는 거죠. 어떤 데는 빛을 적게 주거나 좀 많이 주게 전기량을 적게 주면 그쪽 빛적 빛은 좀 약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 할 때도 어떤 것은 색깔을 좀 많이 양을 많이 넣어줘 어떤 적게 넣어주면 색깔이 틀리게 하나 페인트 조색가 빛을 조색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도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광소미 끝단을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할 때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줘서 이렇게 빛을 조색, 색깔을 조색하는 데 사용하시면 빛으로 조색한다는 거죠. 색깔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그걸 가로등이라든지 다른 데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하거나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빛의 축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건축할 때 보면 위에 또 등을 이렇게 천장을 까가지고 공사를 해서 거기다 등을 설치하잖아요. 분위기 좋게. 그러면 거기다가 천장에다 플라스틱이 됐든 뭐고 나무가 됐든 그것들을 그냥 빗으로 박아주는 방식으로 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공사가 편할 텐데 벽면에도 가능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거기 있는 조명을 고장난 거 고치하기 위해서는 피스 풀러서 교체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실내 같은데 공사를 할 때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판을 위에다가 뭐 소재가 뭐 이렇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금속 플라스틱 판이 될 수, 금속도 될 수 있으나 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피스만 박는 식으로 해서 하면 천장을 뜯지 않고도 이렇게 조명 등을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